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장 이경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길어요, 일단. 네. 좀 회사 이름을 줄이던가.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장 이러니까 네.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팀 이름을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도 사실은 길어요. 네. 제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뭐 그 회사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냥 저희가 농담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저도 눈에 안 익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서 계속 해야 돼가지고. 네, 저도 계속 브랜드 알려야 돼가지고 회사 브랜드를.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네. 분야별로 하나씩 네. 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네네. 또 생활 문화 분야 네. 이렇게 네 개를 네. 저희가 준비를 해와서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좀 준비해 네네. 오셨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네네. 자, 먼저 정치 분야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키워드 보면 일단 상위 4개 키워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는가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장관, 인사총장 그냥 요것만 연결해서 보더라도 그렇네요.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했다. 요 내용이 이제 가장 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네. 그에 대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슈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청와대 압수수색 요것을 윤석열 총장의 뭐 반격이나 혹은 항명 같은 이야기로 이제 프레임으로 짜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거역이라는 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게까지도 되긴 했지만 뭐 항명이라는 프레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슈들을 주로 정치 이슈들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치 분야 이슈 탑5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강행한 부분 그리고 연이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그에 대한 반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을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 소방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프레임 보도 이게 따로 이제 떼서 이제 이것들도 주요 정치 이슈로 났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비난하는 메시지 들이 이제 주요 그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여기 저도 저널리즘도 연구하고 사실은 뭐 기호학이나 언어학도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 정치계나 저널리즘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과거 전근대적인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 추미애 장관이 발언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 뭐 거역이나 뭐 항명 같은 경우 뭐 반역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 왕조 봉건 시대 이전 막 이런 얘기거든요. 왕조나 뭐 군대에서 그렇죠. 쓰는 용어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리고 예. 예를 들어 예전에도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을 사초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현대 사회의 대통령 기록물과 그리고 왕조 시대의 사초는 굉장히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왕이나 임금처럼 생각한다거나 뭐 사실은 매우 공개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 뭐 복심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던가 사실은 이런 용어들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실 그것으로 해서 프레임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약간 과거 그 전근대적인 관점, 왕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는 했겠지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항명이나 뭐 거역 이런 것으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게 법원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되는 것들인데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이제 너무 정치 이슈로만 바라보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언론 보도들이 이번 정치 이슈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사회 현상의 정치화라고 네, 좀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뭐 경제 뉴스도 정치화, 네. 뭐 문화 뉴스도 정치화, 그래서 정치 과잉이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좀 네,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민주당 영입 인재 청년 네. 소방관. 네네. 네. 예, 오영환 씨죠. 예, 오영환 씨 오영환 관련된 씨. 예. 이야기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정치 분야는 아무래도 네이버랑 다르니까 좀 나눠서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기사 좀 다른 기사긴 한데 네이버와 다음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는 이제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여당 영입 인재 오영환 씨 그리고 조국 자녀 입시 문제
당시 학부모들 관행, 언론이 지나치게 부풀려라는 좀 긴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의 댓글이 약 이제 7,242개 정도 수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하나 늘린 게 뭐냐면 댓글에서 긍정, 부정을 이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긍정, 부정 비율을 나눠서 봤는데 일반적으로 댓글은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이번 것에도 보게 되면 네이버에서 오영환 씨를 다룬 이 댓글에서 이제 긍정은 30%, 부정이 7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정도 평균치가 저희가 모르니까 네네.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슈에 따라서 워낙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대체로 이제 그 댓글의 성격이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은 잘 안 하거든요. 오늘도 그렇죠. 이따 계속 예. 드러나겠지만 긍정적인 이슈가 긍정적이 더 많았던 것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보도 외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워드 클라우드 살펴보면 아무래도 네. 저 관행이라는 게 왜 이렇게 크고 네. 저게 뭔가요? 아, 관행이라는 저게 일단 그 오영환 씨가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거 전 네. 장관의 어떤 그 상황에 행위가,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에 학부모들의 관행이었다라는 거였는데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헤드라인에 그 관행이라는 표현을 이제 인용하면서 썼고 그리고 댓글을 단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행이 팍 꽂힌 거죠. 뭐 관행이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관행이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행이라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네트워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네. 네이버에서 본 그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인재 영입 수준을 비난하는 그런 식의 관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관행에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위치가 눌린 거죠. 어떻게 그게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관행이라고 얘기하지라는 것들에 좀 화가 난 분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반발을 하면서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그렇네요. 정의에 맞지 않는다. 예. 5시 방향으로 봐야 되나요? 저 네. 주황색에 보면은 공정, 정의, 네, 뭐 아주 이런 강력하게 게 이제 도덕 붙어 이런 있죠. 게 묶여 있고 네. 7시 방향에 보면은 학부모, 부모, 관행 뭐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그렇죠. 묶여 있고 위조나 어떻게 예. 과거에 학부모들이 그 위조나 이런 게 어떻게 관행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걸 반발하는 식의 그 의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을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러면? 포털 사이트 다음 경우에는 뉴시스의 보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요거의 좀 성격이 다른 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요점을 확 드러내서 이제 헤드라인은 했지만 뉴시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객관 보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 5호는 31세 소방관 오영환 청년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그 오영환 씨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영입에 대해서 주로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수집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이 54.7%로 높게 나왔고 부정이 45.3%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네네. 이거는. 드물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긍정 댓글이 부정보다도 10% 정도 높게 나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쨌든 뭐 그 뉴스의 초점 자체가 거기에 안 맞춘 것도 있지만 아예 관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네. 안 보이나요? 네, 뉴스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 관행에 대한 것들을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그렇군요. 때문이기도 한 예,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영입 소식만 다룬 거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랑 다음이 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주 보는 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조선일보에서 얘기한 뭐 관행 얘기했었던 것들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자주 보는 뉴스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영입 관련 다음 뉴스의 키워드 클라우드만 보더라도 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영입, 대박, 응원, 민주당 뭐 이렇게 그렇네요. 인재, 정치, 감동, 사람 이게 제일 커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만 연결해도 말이 돼요. 네. 사실 예. 그게 확 느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분석 자체가 한 번에 그런 인상을 핵심적인 인상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여기서 의미 네트워크가 형성된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사실 계속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직군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긍정 인식이 인재 영입에 대해서 더 인재 영입과 같이 또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국회 뭐 응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직업에서 온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네티즌들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영입 1호가 비례 1번 받고 영입 2호가 2번 받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실은 그렇군요. 인재 영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예. 당에서 뭐 다른 일도 맡아달라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예. 마치 이제 이거면 비례대표인 예. 걸까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그 있죠. 전례를 봤을 때 모든 분이 다 공천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서 뭐 공천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바꾸면 좋죠. 네네, 다만 이제 물론입니다. 뭐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5시 방향에 보면은 민주당 인재 영입이 청년을 생각하는 뭐 네, 민주당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들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네. 내용들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이해찬 대표 나라 사회 정치인이 위에 녹색에 이렇게 네, 이제 행사를 어쨌든 이해찬 대표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내용들도 예. 성과를 이해찬 대표의 성과다 이걸 취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뭐 왜냐하면은 그런, 너무 어떤 직능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편중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그렇죠. 뭐 법조인, 정당인, 언론인이 거의 예. 3순위 안에 다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예, 좀 이제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요.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분야 한번 네.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에도 뭐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관심 두드러졌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뉴스들 자체도 경제 분야에서 아예 청약 제도에 대한 거나 로또 청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다루고 있어서 말 그대로 여기서도 상위 그 키워드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분양 이런 내용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역시 계속 부동산이네요. 예. 지금 경제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예. 경제 뉴스에서도 부동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것을 뽑아낸 데이터 자체가 많이 본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뉴스는 뭐 부동산 뉴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증권 뉴스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 네, 얘기가 주가 나올 얘기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시민들, 네티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뉴스들, 내가 많이 클릭해서 보는 뉴스들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라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네. 이게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걸 어쩌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정부의 부동산 그 가격 잡는 이 대책이 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될 수가 있겠다. 계속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중에서 5가지 탑 뉴스 뭐가 있었나요? 예,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도 이어지는 부동산 청약 광풍. 이제 표현도 그렇게 청약 광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액체 불화수소가 또 6개월 만에 수출이 허가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진행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일본 그 절책이 그냥 지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언론은 이게 마치 좀 승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긴 했었지만 사실은 일본이 원래 화이트리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거 배제하면서 원래 정을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아직 좀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CS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그 행사에서 개인 비행체 상용화를 발표를 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또 그날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떨어졌나요? 네, 그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주택과 관련된 것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책이 하나가 아예 떨어져 나와서 이슈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곳 전세 살지만 자가주택 9억 넘으면 대출 불가하다 이런 내용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임 사태 후폭풍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2, 3주 안에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그런 것으로 또 보입니다. 라임 사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큰 뉴스인데 네. 정치 뉴스에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랑도 사실은 매우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또 사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다뤄볼 일이 있을 네.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개인 비행체 관련해서 네네. 댓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아주 댓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608개 정도의 댓글이 나왔는데 긍정이 2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72.5%니까 굉장히 4분의 3 정도는 부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왜 이렇게 있는데, 부정적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여기서도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게 현대차 관련된 뉴스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저 두 기사에서 저희가 댓글을 수집한 기사에서 노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꼭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 속에 저기서도 이제 노조뿐만 아니라 뭐 흉기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뭐 흉기를 비하하는 흉기처럼 얘기하는 흉기차 그렇죠. 뭐 예, 그런 거죠, 걸로인데 예. 몇 가지 이제 낙인 찍는 어휘라든가 그리고 현대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거의 노조가 돼버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네.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차 노조는 귀족 노조라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미지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댓글인 거군요. 네, 저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을 살펴보더라도 예. 내용 자체가 이제 강성 노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공감을 받은 게 이제 강성 노조다,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 세 번째 공감을 받은 댓글 역시 뭐 철밥통 귀족 노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뉴스에도 안 나왔는데 노조에 대한 비판하는 어휘들이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보시죠. 네. 의미 네트워크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핵심 주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우리 앞으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예. 내놓은 거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늘 예. 뭐 자동차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고 뭐 반면에 어쨌든 그 긍정적인 거에서는 한국 그러니까 현대차의 투자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기술 투자, 미래에는 투자가 해야 된다라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한 축을 또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노조.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런 강성 노조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그 7시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보라색 쪽에를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이게 개발 가능한 거냐? 어떻게 하셨지? 주행에 문제가 있다. 네네네. 이런 게 네, 그 맞습니다. 단어들로 지금 네네네, 딱 맞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 내용들이 그 댓글 실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은 나 우리 잘해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비판적인 그렇군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 백투더 퓨처 네네네.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서 네네네. 아니, 저런 게 뭐 언제 가능할까? 네네. 가능한 시절이 오기는 올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어쨌든 현대차가 지금 네네. 백투더 퓨처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는데 예. 저는 사실 뭐 한 20년 봅니다. 그래요? 20년 안에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펠러로 이착륙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 자기 보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 거의 저도 자세한 기술 내역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쪽 개발을 하다 보면 예. 지금 드론은 사실은 가능한 상태니까 드론은 사실 드론 가능해요, 형태의 지금은. 그쪽으로 더 개발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뭐 어찌됐든 주가가 빠졌다고 하니까 이거에 투자하면은 헛돈 쓰는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네네. 반응이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대차가 좀 잘해서 네네. 시장을 선도하는 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 시베리안 허스키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2020년이면 날아다녀야지 2020 원더키디 원더키디 때 지구가 멸망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드론 렌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드론 렌즈가 전해주는 무한한 힘이 있었죠. 그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사회 분야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회 분야 키워드 아무래도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분야는 정치 분야와 다르게 그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전해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건모 씨 이슈도 좀 계속 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게 컸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 흔히 엽기토끼 그 신발장에 있었던 그 살인 사건으로 이제 별칭이 붙여진 그 내용에 대한 용의자가 거의 이제 특정이 되면서 예. 그 내용이 굉장히 또 큰 이슈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탑5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 인사 막후 이야기 그리고 김건모 씨 성폭행 혐의 관련 이슈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엽기토끼 살인 사건 용의자 추적했었던 방송 내용 그리고 배우 주진모 씨 스마트폰 해킹 및 그 메시지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고효정이 그 의붓아들 살해하려고 그 말을 어떻게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 주진모 씨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많이 다른 언론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삼성이라 뚫리고 뭐 왜 애플이라 안 뚫린다 뭐 이런 식들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사건이 애플에서도 2014년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클라우드가 털린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이렇게 보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배우였죠 그때 제 네네, 이름이 갑자기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들 예. 그거가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도 해킹이 되면서 맞아요. 이제 그걸 네. 통해서 그 배우의 그런 계정으로 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출시키는 게 맞아요.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사건 정황으로 봤을 때에도 그게 사실은 삼성 클라우드가 해킹이 당했다기보다 이제 개인 정보의 누출로 인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여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 바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람들과 그 삼성 바들 간의 이런 그 기사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 측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뭐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앱등이 뭐 이런 유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 오늘 가져오신 거는 그 엽기 토끼 살인 사건 관련 뉴스 댓글 워드 클라우드. 네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방송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댓글 총 2,775개 정도를 수집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시청한 분의 시청 소감 같은 느낌의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범죄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경계를 하는 그런 어휘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 이 범죄 행위에서 여기 소재가 됐었던 노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다른 뭐 경찰이나 범인이나 이런 범죄자 이런 관련성 있는 단어들이 그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경찰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좀 경찰의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 인권 때문에 범인으로 강력하게 추정된 용의자가 공개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이나 뭐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를 비판하는 경향들도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댓글을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이제 12시 정도에 있는 것들인데 왜 성범죄자 인권이나 이런 게 피해자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너무 해서 오히려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 가장 높은 15,500개 정도의 그런 공감을 받은 댓글 자체가 성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캡처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인권 대우가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두려움이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범죄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네. 범죄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항상 핫 이슈예요. 네, 얼굴을 그렇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뭐 공개를 해야 되느냐 네. 과잉 처벌이다 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네, 시각이 반영되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더 범죄자 중심보다는 인권보다는 그러니까 피해자들 중심으로 네. 생각해야 된다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에는. 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워낙 또 끔찍한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인데다가 뭐 워낙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그 방송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진 그렇게 제작된 측면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특정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나 근거를 하고서 거의 용의자의 높은 가능성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자이크를 치우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그러니까 네티즌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이나 제도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문화 네. 분야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네. 1번 아이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아이 도서관 이게 다 사실 엮여 있는 것들인데 예. 그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튜버 혹은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윤댕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를 가진 분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한 게 나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혼해서 일단 아이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게 사실은 또 이 대중문화 쪽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슈가 돼서 많이 그 기사화되었습니다. 대도서관이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네네 인터넷 뭐 방송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방송계에서는 네.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튜브의 유재석? 예, 뭐, 거의 이렇게 그 기사 자체에서도 예. 유튜브의 유재석처럼 예. 인터넷 방송의 유재석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전에 굉장히 그리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또 나왔고 이 뉴스에서도 굉장히 그 아내를 이해해주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긴 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우리 대도서관님은 저희 국민TV하고 합방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네.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이슈 탑5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혼 전 아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예. 임태근 전 아나운서 별세하면서 뭐 다른 임재범 씨나 손지창 씨가 다시 이제 소환돼서 이제 그 자식 그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럭키백 구매기 같이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몇 차례 이제 다시 이제 기사가 나온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 별게다 참. 네, 생활 문화적 많이 이슈가 오가는,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룹 엑스원이 이제 프로듀스 X 조작 논란 이후에 이제 결국 해체하게 됐다. 그리고 예. 기생충이 미국서 드라마로 제작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아닌 거긴 하겠지만 생활 분야에서도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5번째 그 기생충 네. 미국서 드라마 HBO에서 네.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뭐지 봉준호 감독이 참여를 한다고 저거 제작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졌던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직접 봉 참여함으로써 감독이 좀 잘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댓글 보겠습니다. 네. 대도서관 윤댕. 예, 그 부인, 그러니까 예, 아내분이 부부. 예, 예. 윤댕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적으로 그 해당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응원한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아이, 엄마 뭐 이런 거 행복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제 이모라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정적인 댓글과 많이 연결되는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그 윤댕 씨가 자기 아이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 이제 이모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또 그걸 네티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그 아무리 그래도 이모라고 하냐 아이에겐 상처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댓글로 이어졌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그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누군지 누군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누군데 얘네 네, 그거죠? 누군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거 왜냐면 사실은 이런 그 서술형 형태는 사실 그 데이터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반복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미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그런 표현이 나는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강조하고 조금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나 관심이 없었는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 표현들을 누군지 누군데 같은 경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보다 사실 여기도 부정이 많습니다. 근데 부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예.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나와 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이모라고 부르게 한 것들을 좀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또 막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예. 그 악플러들을 다시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죠.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댓글 중에서 부정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부정이라고 해서 다 부정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악플러들을 비판하는 것들도 이제 부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 상처될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두 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대도서관의 그런 뭐 마음씨나 포용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행복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사생활이잖아요. 네네네. 사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공개를 한 것은 굉장히 네. 용기를 낸 것이고 그게 무슨 범죄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는 네네. 게 그게 그 공개한 사람들한테도 네네. 좀 힘이 되는 거고 또 악플 달고 그러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분들도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주제, 확실히 네. 분야별로 하니까 좀 다양한 주제들을 네.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요즘 너무 정치에 피곤해져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다양한 주제로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달 동안 검찰과 조국 얘기만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네. 좀 분석을 좀 다양한 분야로 해보자라는 예, 얘기들이. 그리고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찾아 듣는 분들은 또 그 얘기만 계속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분석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의 빅데이터 그냥 이름만 해주세요. 이경락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